오늘은 군인이 군 복무 중에 다쳤을 경우에 또는 불행하게 사망했을 경우에 보상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하겠습니다. 2019년 12월 달에 군인재해보상법이라는 게 생겼습니다. 이 법은 그 당시 이종명 의원, 김혜영, 김종대, 송희경, 김종희 의원 등이 발의하고 국방부에서 또 발의하고 제안을 해서 만들어진 법입니다. 이 법은 군인들이 복무하다가 다쳤을 경우에 보상을 해주는 것을 개선한 거였습니다. 병사가 다치면은 과거보다 그 보상을 3배로 늘려줬습니다. 2020년부터 이것이 적용이 돼서 과거에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의 보상을 받았다면 2020년부터는 약 1,500만 원, 많게는 4천만 원 이런 식으로 보상을 많이 늘렸습니다. 물론 부상 한 사람 입장에서는 좀 부족하다고 느끼겠지만 하여간 그런 보상을 만들었습니다. 또 한 가지 그 군인재해보상법이 한 것은 간부와 병사의 전상과 특수직무 공상이라는 것을 신설을 해서 이 분류가 되는 그런 사람들인 경우에 장해보상금을 또 늘렸습니다. 예를 들어서 병장이 전쟁 중에 경계근무를 쓰다가 적하고 교전을 해서 1급 장해를 받았다. 그러면 전에는 1,732만 원 정도를 받았습니다. 근데 이번에 이 법으로 한음으로 해서 1억 1,925만 원을 받게 됐습니다. 1급 장애라는 거는 팔이 잘리거나 양팔이 잘리거나 양다리가 잘리거나 눈이 안 보인거나 아주 중대한 그런 장애입니다. 그래서 그런 장애를 봤을 때 1억 원이 큰 돈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1,732만 원 받던 것보다 1억 원 이상을 받게 되니까 그동안 이런 것을 노력해 준 국회의원들한테 그나마 고맙다고 생각이 듭니다. 또 특수직무 공상 같은 경우에 만약에 병사가 상급 장애를 받았으면은 전에는 866만 원 정도 받았는데 이 새로운 그 법에 따라서 4,484만 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충 이렇게 보시더라도 과거에 비해서는 하여튼 많이 늘렸다 하는 것이 이 군인재해보상법입니다. 또 유족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. 즉 만약에 사망하게 되면은 방금 말씀드렸던 거는 부상이고요. 만약에 사망하게 되면은 이제 일반 사망, 전상, 특수공무, 직무, 공상 이렇게 나눠지는데 일반 사망은 대략 1억, 특수직무는 한 2억, 그다음에 전상은 한 3억 이렇게 이제 보상이 되는데 그거 외에 유족들한테 연금을 주는 게 있습니다. 그래서 과거에는 한 150만 원 주던 것을 이제는 한 250만 원 정도로 상향 조정이 돼서 이 군인재해법이 군인들한테 상당한 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많이 늘렸는데 그 1억, 2억, 3억이 그게 많은 돈인지는 제가 정확히는 판단을 못 하겠어요. 군복무 중에 이렇게 자기 목숨을 잃었으면 사실은 더 줘야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 일반적인 보험을 본다면은 그런 대로 적지는 않다는 그런 생각도 일면 들기는 합니다.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군복무 중에 병이 생기거나 다쳤을 경우에요. 그 군에서는 우리 일반적인 사회에서 아는 것과는 틀리게 기본적인 원칙이 군에서 다치면 군이 책임지겠다는 것이 이게 기본 원칙입니다. 군 병원에서 반드시 치료를 해주고 군 병원에서 자기들이 치료를 못하겠다 그러면 외래 병원으로 보내줍니다. 그랬을 경우에 군에서 전액 부담을 해줍니다.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군병원을 못 믿기 때문에 많은 경우 밖에서 자기가 진료를 받겠다 그래요. 그랬을 경우에는 자기가 비용을 부담을 했어야 됩니다. 그런데 이것도 금년 2021년부터는 자기가 원해서 밖에 나가서 치료를 받는다 하더라도 90%의 그 치료비를 국가가 손실보험으로 해서 이제 보상을 해주는 그런 제도가 생겨서 본인이 원할 경우에 이제 바깥 병원에 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. 그러면 전역하면 어떻게 되느냐? 전역하더라도 6개월 동안은 이와 같은 치료나 이런 혜택들을 군에서 연장을 해서 제공해주고 있습니다. 또 경우에 따라서는 아예 전역을 미뤄서 현역으로 있을 때 그런 혜택들이 연장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제도도 있습니다. 이렇게 제도가 잘 돼 있는데 그러면 왜 불만이 많을까요?
우선 첫 번째는 군대에서 병원 가기가 번거롭습니다. 사회에서는 자기가 아프면 회사에 저 오늘 아파서 못 가요 그러고는 병원에 가면 되지만 군대는 그게 안 되죠. 일단은 보고를 갖다가 뭐 소대장한테도 해야 되고 중대장한테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외진 날짜를 기다려야 되고 외진 날짜에 가서 거기서 일단 병원에 큰 병원으로 가겠도록 허락이 되면은 그 다음 주에도 가게 되고 그러니까 자기는 뭐 아파 죽겠는데 주변 눈치도 봐야 되고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그 절차가 불편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이런 불편한 절차를 어떻게 그럼 개선할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우리 군이 갖고 있는 하나의 큰 과제입니다. 이 악용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. 자기 꾀병을 소위 말하는 꾀병이죠. 꾀병을 부려가지고 그러는데 이 꾀병쟁이들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이 더해지는 겁니다. 또 한 가지는 그 연금과 관련된 문제인데 일단 공상이 돼야만이 연금에 해당이 되는데 이와 같은 재반 절차들이 보훈처에서 심사를 합니다. 국방부 소관은 아닌데 이 보훈처에서 이거 할 때 그 심사가 까다롭고 한 그런 것들이 이제 있는 거죠.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불행한 일이 일어났을 때 유가족들은 정신이 없습니다. 외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일단 유가족한테 그 공상 뭐 비공상 이런 걸 떠나서 일단 돈을 줍니다. 그래서 뭐 장례라든지 또 유가족들이 오면은 호텔에도 뭐 숙소도 있어야 되고 하루 세 끼 먹어야 되는데 그런 돈을 다 커버할 수 있도록 예산이 무조건 지불이 돼요. 두 번째는 팀이 구성이 돼가지고 서류 작성할 게 많습니다. 그 서류를 대신 작성해 줘서 서류 작성도 해주고 제출도 해주고 이런 업무 처리를 많이 해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데 아직까지 우리는 부대마다 좀 틀립니다. 잘 돼 있는 부대는 이런 거를 잘 해주는데 그렇지 못한 부대들은 그런 거를 간과하다 보니까 막상 당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서운한 거죠.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것들이 좀 잘 됐으면 하는 게 저의 개인적인 바람입니다. 관계자들께서는 혹시 이 영상을 보신다면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불행한 일이 있었을 경우에는 그런 TF가 구성이 돼서 피해자들한테 적절한 보상은 물론이고 그 다음에 그런 행정적인 절차가 깔끔하게 되면 아마 군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여러분들 궁금한 사항들이 있으면 댓글로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